안녕하세요. 일산 함서한의원 원장 윤종현입니다. 열심히 먹이는데 잘 안 먹고 아이가 그 몸무게가 1년 전과 똑같아서 성장이 걱정되시는 분이 많으시죠. 첫 돌까지는 체중이 막 급속하게 늘지만 돌에서 이제 4돌 정도까지는 1년에 보통 한 2.5kg 정도 늘어요. 아이를 처음 키워보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크고 있어도 굉장히 느리게 크는 것 같아요. 한 달에 200g 정도밖에 안 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짧게 보면은 아무래도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이제 1년 동안 봤는데 체중이 1년 전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한 500g 늘었을까?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안 늘지? 키도 태어나서 돌까지는 27cm 커요. 돌에서 두 돌은 한 10cm 크고, 두 돌에서 세 돌은 8cm 크고, 세 돌에서 네 돌은 한 7cm 크고,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크는 게 정상인지 아닌지, 잘 못 크는 건지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이렇게 한번 문의만 주셔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너무 걱정 마시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아이가 이리저리 비교를 해봤더니 확실히 안 커요. 그럼 문제죠. 그래서 잘 크게 하려고 먹여도 보는데 우리 애가 또 확실히 안 먹어요. 체중도 안 늘면서 안 먹어요. 그럼 잘 먹도록 해야죠. 우선은 기본적인 거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아이들은 한 4돌 정도 돼야지 씹는 게 어른만큼 돼요. 우리는 씹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얘기하고 다른 거에 집중하면서도 얼마든지 씹어 먹을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은 빨아먹는 데 익숙해요. 돌까지 주식이 분유나 우유였죠. 그러니까 잔뜩 빨아먹고 쭉쭉 빨고 입은 이렇게 저작하는 거는 굉장히 생각하지 않고 컸어요. 1년 동안. 그런데 갑자기 뭔가 씹어야 될 거를 줘요, 엄마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먹어보면 괜찮아. 내가 느끼기에 맛이 괜찮아. 이러면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 하지만, 씹는다는 거는 일단 빠는 것보다 아래 위로 이를 치아를 맞춰야 돼요. 요거 좀 에너지 씁니다, 머리에서. 그 다음에 혀를 음식을 잘 좀 섞어줘야 돼요. 섞어주면서 치아에 물리면 안 돼요. 아프니까. 이런 운동을 다 조화롭게 하려면 머리의 한 부분만 쓰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갑자기 동시에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피곤합니다, 아이들은. 왜냐하면 늘 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거라서. 그리고 서툴어요. 서툴다는 거는 적응할 때까지는 계속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아이가 에너지 쓰고 애를 써서 씹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맛을 얻었어요. 그렇게 애를 써서. 그럼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씹고 싶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씹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맛이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애를 쓰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씹는 적응기에는 원하는 것만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더 강해져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보통은 이제 엄마들이 그래요. 두부, 계란, 이런 것만 좋아해요. 김, 얘랑만 밥을 먹어요. 이런 아이들은 씹는 연습이 잘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상대적으로 대충 우물우물해도 넘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씹는 연습을 더 시켜야 되는데, 더 시킬 때는 항상 이 아이가 좋아하는 맛을 제공하면서 씹는 연습을 시켜야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지 않고 싫어하는 맛을 주면서 씹으라고 하면은 물고만 있어요. 제일 추천될 만한 거는 우선은 과일, 말랭이. 아이한테 어떤 과일을 줘봐서 그거를 좋아하면, 그거를 반쯤 말리면 약간 찔깃찔깃해지죠. 하지만 그 과일의 맛이 좀 더 강하게 달면서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를 씹는 연습을 시키고, 그거를 잘 씹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약간 비릿비릿한 진미채, 오징어 말린 거 너무 딱딱할 수 있으니까 좀 반쯤 말린 오징어, 이런 거를 주면은 약간 고소하기도 하고 약간 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질긴 정도는 더 세졌죠. 삼키지 않아도 돼요. 씹고 뱉어도 돼요. 이럴 때 야단치면 안 돼요. 야단치면은 야단 맞기 싫어서 다시 안 씹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씹는 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지, 그걸로 에너지를 얻게 하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뱉든지 말든지. 근데 잘 씹는 아이는 보통 잘 또 삼켜요.
이거를 먹어주면은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고기를 줄 수 있어요. 고기를 잘 먹게 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고기에 약간 누린내도 있고 더 질겨지고 이런 거를 잘 구워서 육포처럼 잘라서 하나 쥐어주고 씹으라고 줘서 그거를 잘 씹게 되면 씹는 연습은 일단 일단락이에요. 그래서 잘 씹게 되는데 그게 조금 더 빨리 되는 친구도 있고 느리게 되는 친구도 있고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한 4돌까지는 여유를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은 두 돌만 돼도 잘 못 씹으면 막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기가 쉽죠. 그걸 우선 먼저 체크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유. 아이가 이제 빨아먹던 게 자기가 주된 주식이 우유니까 우유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어요. 어떤 아이든지. 그래서 우유로 많이 먹는 친구들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든든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싶은 욕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져요. 밥을 안 먹어요. 우리 아이는 먹는 걸 너무 안 먹어요 하고 찾아오시는 분 중에 약 10% 정도는 이렇게 문진을 해보면 우유를 하루에 막 1000씩 먹어요. 이 아이가 돌이 지났음에도 2돌이 다 돼감에도 그 우유를 600cc 먹으면 밥을 하루에 2끼만 먹습니다. 잘 먹던 아이도 보통은. 물론 더 잘 먹는 아이는 그것도 먹고 3끼도 먹고 이러지만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서 우유를 하루에 1000 먹으면 1끼만 먹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런 친구는 우유를 하루에 200에서 400으로 떨어뜨려 주지 않으면 밥을 먹을 위에 여유분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과일을 아주 많이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과일을 좋아해서 앉은 자리에서 포도 한두 송이를 다 먹어 치운다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밥을 잘 먹게 하려면 그런 양을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4돌 전까지는 씹는 연습, 그 다음에 과일량, 우유량 이런 거 체크해 보셔야 되고 4돌이 넘어서도 우유나 과일량이 너무 많은 친구들은 또 밥을 안 먹게 되면 그거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다른 이유로 일상적인 이유로 또 안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비가 있다. 그러면 변이 이렇게 먹는 만큼 나가고 이게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쌓여 있게 되면 아무래도 속도 더부룩하고 가스도 차고 식욕도 떨어질 수 있죠. 또 설사가 있어도 그러니까 설사를 장염처럼 갑자기 많이 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때는 음식을 줄여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평소에 그냥 먹으면 과민성 장증상 같은 게 있어서 한 번씩 설사하고 또 배 아프고 근데 배가 자주 아플수록 식욕은 떨어지게 되죠. 이런 친구들은 질환을 해결하거나 변비를 해결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줘야 이게 회복되기가 쉽습니다. 4돌 이상인 친구들은 그런 부분이 혹시 없는지 또 스트레스 같은 것도 연관이 있거든요. 학원에 갔는데 아니면 학교에 갔는데 뭔가 과제가 너무 많다든지 친구들하고 관계가 원활치 않다든지 선생님한테 자꾸 지적을 당한다든지 이러면 그로 인해서 식욕이 떨어지고 또 헛구역질 같은 거 하는 친구들도 있고 머리 아프다 그럴 수도 있고 배 아프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이 혹시 있지는 않나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어느 나이든지 간에 비위가 약한 친구는 특징이 있어요. 헛구역질을 잘 한다든지 유달리 참을미를 많이 한다든지 또 위식도 역류 이런 것이 있어서 잘 토한다든지 입에 오래 물고 있고 잘 삼키지 않는다든지 그런 친구들은 비위를 강화시켜주는 어떤 처방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만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어요. 또 위에 열이 많으면 이렇게 차가운 것만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물론 아이스크림은 달아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물도 얼음, 물, 차가운 거, 미지근한 건 먹지도 않고 이런 친구들은 밀가루 음식만 좋아하고 왜냐하면 밀가루 음식이 성질이 시원해요. 밥을 먹어서 속이 훈훈해지는 거 이런 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위에 열을 식혀주는 처방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잘 안 먹고 막 먹이려고 애쓰는데도 싫어하고 이러면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고 그런 상황이 체크되는 게 잘 개선이 안 된다든지 개선이 됐어도 잘 먹지 않는다든지 이러면은 그 의료기관하고 이런 데서 상담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코피를 자주 흘리는데 성장에 방해가 되진 않을지 걱정이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성장에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시려면 얼마나 크는 게 잘 크고 있고 얼마나 크는 게 잘 못 크고 있는 건지를 아셔야 되는데 3돌 정도에서 2차 발육 급진기 전 사이의 아이들은 1년에 4cm 이하로 크거나 또는 또래 아이들 100명을 모아놨을 때 그 키가 세 번째, 그러니까 작은 쪽에서 세 번째 이하 키라면 잘 못 크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런 친구들은 우선 검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정상으로 나오지만 간혹 어떤 원인이 이렇게 이상이 있다고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치료하면 되겠고. 근데 대부분은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 아이가 왜 안 크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부모님이 모두 작아서 가족성으로 좀 안 크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릴 때는 잘 안 크다가 나중에 크는 부모님이 있다면 또 아이도 그럴 수 있죠. 그런 체질성 저신장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 이도저도 아닌 경우도 있고 있는데 나중에는 잘 클 걸로 예상이 되면 그냥 키우시면 되겠지만 최종 예상키가 계속 작은 경우로 예상되면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인데 코피가 잦다. 그럼 이거하고 잘 못 크는 거하고 상관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근데 사실은 상관성이 없습니다. 코피라는 거는 여러 가지 질환에서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굉장히 드문 경우부터 말씀드리면 백혈병이 있는 경우에도 코피가 자주 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혈우병, 유전병이죠. 남자아이들한테만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코피가 나고 잘 지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반증, 이것도 그 몸에 반점이 자꾸 생기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코피가 잘 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질환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일반적으로 걱정하실 건 아니고 또 더군다나 이런 질환이 있으면 코피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와 동반된 다른 더 큰 특징들이 보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코피만 나는데 혹시 큰 병이 걸린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코피라는 것은 성장 인자와 관련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코를 자꾸 파도 코피가 날 수 있고 비염이 있는 아이들은 코가 답답한 게 더 많겠죠. 그래서 코를 자꾸 만지다 보면 코 점막에 출혈이 생기고 출혈된 부위가 아물기 전에 다시 건드리면 또 출혈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코피 잦은 것은 코피 잦은 것대로 따로 관리를 하시면 되겠고 성장을 도와주는 부분은 또 따로 관리를 하시면 되겠는데 코피는 코뼈가 끝나고 연골이 시작되는 그런 부위의 코 점막에서 전체 코피량의 한 90% 정도가 거기서 난다고 합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혈관이 촘촘하게 모여 있어요. 어릴 때는 혈관벽이 원래 3개 층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1개 층밖에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좀 더 피가 잘 날 수 있는 구조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3개의 점막 상태가 다 완성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코피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중점적인 상황이고 코피가 잦은 아이들이 비위가 약한 경우가 많고 또는 소결이 많은 경우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성장을 뭔가 방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는 한의학적인 치료로 개선을 시켜주는 게 간접적으로는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말라서 살 좀 찌우고 싶다고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이가 말라서 저체중인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체크해 봐야 될 게 한 4가지 정도 있는데요. 먹는 양부터 체크해 봐야겠죠. 먹는 양이 작아서 체중이 작은지 아니면 먹는 양은 충분한데 체중이 작은지 그 다음에는 활동량 이것도 중요합니다. 2번째로 활동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배변 상태 그리고 4번째로는 감기가 너무 잦지는 않은지 이 4가지가 모두 체중을
적게 나가게 만들 수 있는 관련 인자들이에요. 먹는 양부터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양을 그 또래에 맞는 양을 먹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아이가 이미 어느 정도 먹든지 말든지 부모님이 뭐 잘 모르겠는데 체중은 잘 늘고 있다, 또래 평균으로 늘고 있다, 그러면은 그다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체중이 또래에 비해서 현격히 좀 한 2kg씩 막 이렇게 적게 나가고 있다, 이러면은 먹는 양을 체크해 봐 주시는 게 좋은데, 그 한 4돌 기준으로 얼음 밥공기 반 정도 먹는 것이 일반적인 양입니다. 보통 양입니다. 더 먹을 수도 있고 덜 먹을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여기에서 많이 부족하면은 우선은 그 또래 평균량을 먹도록 해주는 게 1차적인 해결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7돌 정도 되면 거의 어른양 비슷하게 먹지만 약간 부족해서 5분의 4 정도 되는 게 보통 양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그 사이에 맞게 뭐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미루어 짐작하셔서 어느 정도 먹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 주시고, 만약에 적게 먹고 있다면 그 양을 끌어올리는 게 우선은 해보셔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먹게 됐는데도 체중이 적게 나간다, 이러면은 활동량도 체크해 봐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태권도 2타임 하고 수영도 1타임 하고, 근데 먹는 양은 또래 평균만 먹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집에 오면은 너무 피곤하니까 바로 뭐 밤도 아닌데 쓰러져 자고, 어른도 아니고 아이가 이렇게 되면은 이 활동량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좀 줄여주셔야 돼요. 그런 경우 말고 우리 아이가 활동량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피곤하진 않다, 이러면 활동을 줄이기보다는 먹는 양을 평균보다 좀 더 많게 주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더 잘 먹고 더 많이 활동하는 게 더 잘 크는데 유리하거든요. 또 배변 상태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게, 배변이라는 거는 내가 먹고 소화시켜서 내 에너지를 내 몸속에 갖고 남은 찌꺼기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찌꺼기를 내보내는 상태가 노랗고 길쭉하고 바나나 병 같고 이렇지가 못하다면 에너지에 그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양분이 빠져나갈 때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흡수가 너무 적거나 또는 너무 과식했거나 이걸 좀 조절해 줘야죠. 설사가 날 때도 마찬가지죠. 설사가 날 때도 먹으면 설사한다. 근데 설사를 일으키는 장염이라든가 이런 병이 걸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늘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 설사한다, 아니면은 아침을 먹으면 화장실 가서 설사한다. 과민성 장증상일 때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그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요거는 그런 질환이 있다면 그거를 좀 개선시켜 줘야 되고, 상담을 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또 식이요법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반대로 변비가 있다면 음식이 소화돼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안에 차여 있는 거죠. 변비라는 게 꼭 응가를 일주일씩 못 하는 것만 변비가 아니라 매일 봐도 변비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 아이가 자연히 식욕이 떨어지고 먹는 양이 적어지고 흡수율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변비 상태는 혹시 없나 이런 걸 보시고, 대변 상태도 좋고 매일 보고 이런 상태가 아니면 유산균을 매일매일 복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성장기에는 항상 감기가 잦아요. 감기가 잦을 동안에는 아무래도 식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장의 소화력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5-6번 정도 감기 걸리면 보통이죠. 그 미취학,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많다 그러면은 면역력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요 4가지가 기본적으로 집에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요거가 다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큰다면, 체중이 잘 안 늘고 그런다면 한번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